영상을 오랜만에 켰습니다. 저는 치유TV를 운영하는 최범석입니다. 오늘 날짜가 10월 3일이고요. 이게 왜 이렇게 오래 걸렸냐면, 저도 이제 나름 준비를 되게 많이 하고, 그래서 이 고심 끝에 나온 거지만 조금 부족하다는 생각이 계속 있었어요. 그래서 좀 더 밀도 있게 좀 더 확실하고 좀 더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이거를 또 이제 말씀드리려면, 제가 이제 원래 옛날에 수련했던 그 단계부터 다 말씀을 좀 한 번씩 드려야 될 필요가 있어서, 어떤 게 좀 부족하다라고 생각했냐면, 일단 제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거의 99% 여러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상황일 텐데, 일단 이분들은 호흡만 잘 하셔도 되거든요. 되는 상태인데, 제가 부족하다고 느낀 건, 이 원신을 만들었을 때의 문제가 생겼을 때죠. 그러니까 그럴 때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냐면, 옛날부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걸렸던 문제가 바로 여기였었어요. 그러니까 수련을 호흡 수련이건 뭐건 이렇게 완성을 하면, 인간이 완성이 되면 원래 있던 원신이 얘가 확연하게 드러나는 시기가 생겨요. 완전히 발현이 되는데, 원신이 딱 발현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이 부분만 또 집중해서, 얘를 문제를 해결하려고 집중해서 연구를 하면서 또 새로운 걸 또 알게 되긴 했는데, 얘가 어떤 문제 생기냐면, 원신이 확연히 발현이 된 이후에는, 원래는 저처럼 이제 완벽히 스스로 이제 수련해서 원신을 발현한 경우, 수련해서 원신을 만든 경우는, 얘가 이 원신과 육체와 밸런스가 완전한 상태가 돼 있어요. 처음에는 무조건 완전한 상태로 가 있다가, 나중에 얘가 밸런스가 깨지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랑 부딪히거든요. 사람이랑 세상이랑 부딪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게 되죠. 그래서 밸런스가 깨지는데, 어쨌든 원신이 일단 완전히 발현되고 밸런스가 딱 맞아진 상태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얘가 밸런스가 계속 깨지게 되고 가만히 둬야 되는 상태에서 얘가 성장을 합니다. 얘가 성장을 하는데, 성장할 때 뭐가 필요로 하냐면, 일단 인간의 인간이 성장 단계를 처음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아예. 자, 원래 인간은 원신이라고 씨앗이 되는 근원을 가지고 있어요. 이걸 가지고 부모님의 태를 받아서 태아가 됩니다. 아기가 돼서 태어나요. 태어나면 이 원신이 아주 미미하게 작은 상태에서 작은 몸을 가지고 아기가 돼서 인간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얘가 근원이에요. 근원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인간이 온전한 형태를 유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성인이 돼서 에너지가 다 차게 되면, 그러면
이 수련을 한다거나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얘가 원신이란 게 발현이 돼요. 딱 발현이 된 상태가 됩니다. 뭐 이렇게 발현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인데 어쨌든 발현이 되고, 그러고 나면 그 상태에서 밸런스를 계속 유지를 하면 이 사람은 원래 그냥 계속 죽지 않고 살 수가 있어요. 이게 정상입니다. 이게 정상인데 여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문제가 생겨서 생사에 빠지게 되는 거지, 원래 인간이 죽게 돼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는 이대로 계속해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생기냐, 뭐 여러 문제들이 생기고 그런 것들을 일단 가장 큰 문제는 이 세상이랑 부딪혀요. 이미 태어나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보통 이제 뭐 어렸을 때 순수함 잃었다 뭐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처럼 어떤 세상의 그 세태에 휩쓸려 있죠. 그 평상심을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안함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여러 환경들이. 그 환경이 이제 스스로가 조성하는 건데, 이게 이 환경과의 관념에서 얘네들이 사실은 지금까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없애서 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여기 원래 이 사람이 이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영구히 살 수가 있다, 그렇게 설계가 돼 있다라는 걸 알면 안 이러겠죠. 이러지 않을 텐데 모르니까 이러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사실은 저도 제가 이걸 발견하려고 해서 발견한 게 아니라 살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제 얘기를 먼저 해드리자면, 원신이 이제 어디서 문제가 생기는지 말씀드릴게요. 얘는 어느 정도 성장하면 일단 밸런스가 얘가 원신이 발현이 된 상태에서는 처음에 최초로 저처럼 이제 수련으로 발현시키는 경우 이 에너지 밸런스가 완전합니다. 완전해서 틀어지지 않고 이 상태로 그냥 계속 갈 수 있어요. 얘는 계속해서 성장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저는 이때는 원신이 발현됐을 때는 그걸 몰랐어요. 저 스스로는. 그랬다라는 걸 제가 이제 2007년 말에 겨울에 입산했을 때 완전 이때는 생으로 그냥 땅 파가지고 땅에다가 돌로다가 막 이 땅을 산에 들어서 방태산에 들어갔었거든요. 저는 방태산이라는 데 들어갔었는데, 방태산 여길 들어갔었는데 되게 좋아 보이는 골지. 여기는 되게 숲이 깊어요. 엄청나게 깊어가지고 해가 잘 안 들어옵니다. 뭐 아침가리라 그래서 아침에만 딱 한 번, 아침가리라는 곳이 있는데 아침에만 딱 한 번 밭을 갈 수 있다라는 데요. 여기가 그 정도로 해가 안 들어와요. 해도 되게 늦게 떠요. 한 11시 막 이때쯤 뜹니다. 10시 11시 겨울에는. 그래서 4시 반 딱 지나가면 해가 딱 떨어져요. 아예 그냥 깜깜해져 버립니다. 그때부터는 달이 안 뜨면 깜깜해져요. 이런 데였는데 진짜로 4시 반 5시 막 이때쯤, 이게 제가 좀 과장한 게 아니라 실제로 4시 반 5시 되면 해가 안 뜹니다. 이렇게 깜깜해집니다. 해가, 달이 없을 때는. 이런 데였는데 여기다가 이제 흙을 팠어요. 흙을 파가지고 아름드리 나무를 잘라 와가지고 먼저 흙을 판 데다가 돌 깔고 여기다가 무슨 이 불 붙일 수 있는데 부뚜막도 만들고 막 이랬어요. 진짜 완전 어마어마한 노가다를 했었습니다. 혼자서. 여기다가 그 다음에 나무 잘라와가지고 나무로 해가지고 집 짓고 막 이랬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오래 있진 않았었죠. 근데 이때 들어가서 여기서 이 고생을 딱 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은 이 고생을 할 때 이미 들어가기 전에, 그러니까 제가 여기를 한번 입산수를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었던 게 옛날부터 있었는데 이제 실현을 못 하고 있었거든요. 이때 이제 사업하고 있었는데, 이때까지만 해도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마음을 먹고, 지금 아니면 못할 거다 라고 해서 들어갔죠. 정리하고 맡겨놓고 들어갔는데, 일단 그게 이제 맡긴 게 이제 맡겨놓은 게 문제가 되긴 했었는데, 그래서 들어가서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뭔가, 이때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가면 저는 이제 거의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였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산에, 그러니까 거기서 들어가서 죽거나 살거나 막 한번 부딪혀 보자라는 거였었거든요. 그랬었기 때문에 그냥 목숨을 걸고 간 겁니다. 이 목숨을 진짜로, 내가 거기서 완전히 수련해서 신선이 될 수도 있으면, 그러면 뭐 몸을 벗고 그냥 하늘 올라가자, 이런 정도로 마음가짐을 먹고 들어갔어요. 뒤도 안 돌아보고 간 겁니다. 완전히 뒤가 어떻게든 신경 안 쓰고. 그랬었기 때문인지 몰라도 그러니까 10월달에 들어갔었거든요. 10월달에 들어갔는데, 10월인가 9월 말인가 정확하게 적어놓은 게 있긴 합니다만, 들어가려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다 깨달았어요, 사실. 그래서 들어갈 때쯤, 그러니까 이렇게 목숨을 걸고 했기 때문인지 몰라도 들어가기 전에 이미 더 할 게 없다라는 걸 느꼈어요. 그러니까 이미 88년도쯤 됐을 때는 호흡을 2분 호흡을 했었으니까 그랬었고, 그리고 한 94년도 됐을 때는 잘 때 딱 호흡을 한 번 하면 몸이 붕 하고 올라갈 정도로 호흡이 됐었어요. 그래서 94, 95, 96년 뭐 이때쯤에는 더 할 게 없다, 내가 인간으로서 더 할 게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래도 물어봐야 되겠다. 좀 나보다 이게 다음 단계를 아는 사람이 있을까? 내가 잘못하면 위험할 수도 있으니까 최소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뭐 여기저기 수소문하고 다녔었어요. 그래서 뭐 도를 아십니까? 뭐 한 데도 따라가보고 한번, 아무튼 그랬었는데, 그때도 거의 끝을 봤다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또 한 번 끝을 본 겁니다. 2007년도에. 근데 어쨌든 들어가기로 했으니까 목표를 세워서 가야 됐었으니까 들어갔어요. 그래서 입사를 했는데, 들어갔을 때는 막상 하려고 본 게 막 이렇게 땅 파가지고 집 짓고 막 뭐 통나무 자르고 막 이걸 하다 보니까, 선사시대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활했고 어떻게 이 생사를, 이 삶을 어떻게 이끌었을까,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어려움과 이 어려움을 뚫고 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만 오히려 더 배웠다라고 할까? 그런 시기였어요. 이때는 정말 육체적으로 제가 정말 첫날 그러니까 저도 사실은 육체적으로 굉장히 강건한 체질이고, 그때도 특급이었고, 지금은 이제 성장 호르몬을 조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운동 안 해도, 턱걸이 안 해도 뭐 몇십 개씩 합니다. 안 하고 있어도 잠깐 며칠이면 또 다시 몇십 개까지 올라오고 이렇게 돼요. 그때도 그랬었고, 육체적으로 거의 완전했었고 했는데, 첫날 다운된 게, 그러니까 저는 이제 좀 잘 몰랐으니까 막 짐이 50kg가 넘었어요. 등짐이. 뭐 잘 몰랐으니까 생쌀 가져가고, 뭐 된장 뭐 이런 거 무겁잖아요. 그런 거 가져가고, 뭐 그다음에 통조림, 과일 통조림 같은 거 칼로리 높은 거 막 가져가고, 그다음에 북어포 같은 거 잔뜩 넣고, 뭐 미역 이런 거 좀 가벼운 거 넣고, 대체로 어쨌든 뭐 김치 뭐 이런 거, 그러니까 김치는 그때 못 가져갔었던 것 같고, 고춧가루를 가져갔었나? 아무튼 뭐 그러다 보니까 거기다 텐트도 있고 뭐 무슨 여러 생존 도구들도 있다 보니까 얘가
50kg가 막 넘었어요. 이게 짐이 거의 키만큼 올라가가지고 이거를 들고 가는데 첫날 비가 막 10월달이었는데 찬 비가 내리고 산이 길이 하나도 없으니까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길이 없는데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데까지 가는데 30분 걸려요. 딱 보이는 데인데도 바로 코앞인데 30분 걸릴 정도로 뚫고 가야 되니까 길이 아예 없으니까 여기 산을 뚫고 가거든요. 나무 사이를. 또 빽빽한 울차 거기가 이제 방태산이 한국에서 제일 잘 보존된 원시림이 있는 데거든요. 아무튼 옛날 사람들 어떻게 생활했을까, 어떻게 그 삶을 버텨냈을까, 이거를 얘기가 너무 길어지는데 이렇게 되면. 자, 아무튼 이 얘기는 그러면 제끼고, 어쨌든 그거를 첫날 완전 그 체력이 제가 그렇게 좋았는데 첫날 다운될 정도로 뻗어버릴 정도로 첫날 그냥 너무 뻗어가지고 그냥 텐트를 칠 수도 없을 정도로 겨를이 없었어요. 그래서 계곡에다가 그냥 계곡 사이에다 이 커다란 돌이 하나 있었는데, 이따만한 돌이 하나 있었는데 그 돌에 기대서 잤습니다. 그냥 비박이라고 해요. 거기다 은박지 뒤집어 쓰고 그냥 잤어요. 거기서 그 추운 데서. 그 다음날은 당연히 체력이 더 떨어지는 게 돌 위에서 자다 보니까 온몸이 다 쑤시고 막 뼈마디가 다 아프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근데 그걸 또 뚫고 올라와서 산을 여기저기 타보고 가장 적당한 위치를 찾느라고 이 산 넘어갔다 저 산 넘어갔다가 하다가 적합한 위치를 찾는 데까지 한 3, 4일 걸렸나? 막 이랬을 거예요. 체력적으로도 완전히 바닥나고 몸이 완전히 박살난 상태에서 뭘 했냐면 땅을 팠어요. 이 돌로 된 땅을, 겨울이니까 얘가 점점 단단해지거든요, 바닥이. 이걸 파는데 엄청나게 힘들었죠. 그러니까 거기다 또 이거를 이 위에다 또 나무를 해야 되니까 넓적한 돌 갖다가 여기다가 온돌 만든다고 넓적한 거 갖다가 막 깔고 막 거기다가 커다란 나무 해가지고 해야 되니까 나무를 이렇게 옆으로 통나무처럼 이렇게 쌓을 생각이었었거든요, 구조를. 그러다 보니까 거의 그 작업을 2달 가까이 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루만 해보신 분들 알겠지만 딱 하루만 노가다를 뛰면 힘들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안 쓰던 그림을 쓰니까 이거를 뭐 밤이고 낮이고 할 것 없이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진이 다 빠집니다, 완전히. 그것도 쉬지도 않고 하루도 안 쉬고, 그것도 잠도 편하게 자는 것도 아니고 산에서 그냥 뭐 무슨 이상한 소리 막 나요. 산에 자면 해가 일찍 떨어지니까 이상한 소리가 막 나요, 뒤에서. 뭐 돌아다니는 들개 같은 것도 다니는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나면 제대로 몸도 안 풀린 상태에서 다시 또 이걸 땅을 파고 나무를 캐오고 거기다 또 눈까지 오고 막 이랬어요. 나중에는 11월달 넘어가니까 눈이 막 쌓이고 막 이래서 텐트에서 자는데 텐트 안이 얼어가지고 발이 꽁꽁 얼고, 텐트 안에다 물을 이렇게 계곡에서 물을 떠와요. 계곡 내려가면 30분, 올라가면 30분인데 물 떠오면 물이 얼어 있어요. 거기서 잡니다. 발도 얼고. 침낭에서 자는데 침낭 아래쪽이 발이 텐트에 닿아가지고 습기가 차가지고 얼어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정말 극한까지 가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 없을 정도까지 했었어요.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걸 다 만들었어요. 결국 목표한 대로 그거를 땅 제대로 파고 이것도 바닥에 여기다 화덕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해가지고 굴뚝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바닥을 좀 데필 수 있게 해놨고, 나무를 이렇게 싸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사람이 대략 이렇게 앉아서 수련할 수 있을 정도 사이즈로 만들었었죠. 그렇게 만들고 나서 이걸 다 만들고 나니까
일단 편하게 누워서 잘 수 있잖아요. 게다가 밖에 막 들깨랑 막 이러고 돌아다니는데 얘네들 뭐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걔네들한테도 좀 안전하고 하니까 뭔가 다 이루는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 파는 과정에서 그러니까 하다가 보니까 집을 이렇게 막 짓고 막 이렇게 하다가 할 때 두 달 이것만 하다만 두 달 정도 걸렸는데 이거 두 달 이상 걸린 것 같은데 근데 이걸 하면서 어느 순간 진척이 안 된다라는 걸 느낀 적 있어요. 안 나가는 거예요, 진도가. 아예 내가 하루 종일 뭔가 이렇게 쳇바퀴 돌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열심히 해도 맨날 제자리인 거예요. 죽을 고생을 하는데 하루 종일. 그래서 어디에서 문제가 있는가 봤더니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스트레스가 많으니까 온몸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그로기 상태에 빠져 있는 거예요, 몸이. 그래서 머리 따로 몸 따로 진짜 그런 상태에서 여기서 그동안 이제 일만 하느라 이거를 만드느라 정신을 못 차리고 있었구나라는 걸 깨닫고 제가 여기서 아주 초집중을 해서 내일 뭘 해야지 라고 목표를 딱 세웁니다. 저녁 때 그 지친 몸을 이끌고 그걸 세웠더니 그 다음날 그게 되더라고요. 그 과정을 그걸 하면서 굉장히 빠르게 갑자기 진척이 되더니 얘가 딱 세워졌어요, 집이. 마련이 되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사실 그러니까 입산하기 전에 수련할 거는 내가 다 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래서 가서는 이 사람들이 옛날 사람들이 과연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그리고 어떻게 그 고난을 이겨냈을까, 이걸로 타겟이 옮겨갔다가 다시 집을 딱 짓고 난 다음에 수련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기고 여건이 생기니까 그동안 이제 막혀있던 게 다 풀렸는지 그날 딱 앉았는데 그때 끝을 딱 봤어요. 제가 여기서 딱 앉아있는데 그때 해가 일찍 딱 지고 5시, 6시 막 이때쯤 밥을 먹고 한 7시, 8시였나? 그때쯤부터 딱 앉아서 물론 이제 이 수련할 여기 입산할 때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또 있었습니다. 화상도 있고 막 별 일이 다 있었는데 이런 건 다 일단 제껴두고 나중에 어쨌든 그때 8시쯤에 딱 앉았는데 제가 끝을 봤어요. 그래도 여기서 눈을 딱 떴을 때가 새벽 4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이제 뭘 봤냐면 이게 우주가 있는데 우주 전체가 있는데 우주 전체가 이게 나인 거예요. 저인 거예요, 다. 그리고 이게 그 우주가 시작할 때 그리고 우주가 끝날 때까지 모두 한 곳에 딱 있었어요. 이게 모든 게 다 한 점에 딱 응축이 되어 있는데 그게 저인 거예요. 그리고 순간 이게 우주가 시작하기 바로 직전까지 딱 갔다가 순식간에 딱 빠져나왔습니다. 그때가 이제 새벽 4시. 눈 감았다 뜨니까 딱 새벽 4시였는데 그 짧은 순간에 우주 전체였다가 우주가 태어나기 바로 직전까지 갔다가 딱 나왔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기억이 안 나요. 이 부분만. 그 직전까지는 기억이 안 나고 우주가 나인 것까지만 기억이 났었거든요. 이 부분은 제가 나와서 2008년도에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일이 있었다. 새벽 4시에 눈을 딱 떴는데 그러니까 딱 호흡을 딱 한 번 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가가지고 두 달 좀 넘는 기간 동안에 호흡을 딱 한 번 한 거고, 그거 딱 한 번이 8시간을 딱 그러니까 쭉 가버린 거죠. 그 모든 걸 제가 한 큐에 다 이게 일단 이게 이제 한 번에 다 완성을 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랬으면 여기서 좀 더 마무리했으면 제가 여기 안 내려와 있을지도 몰라요. 그냥 갔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어쨌든 그 정도면 제가 여기서 끝까지 갔는데 더 할 게 없다라고 느꼈어요, 사실. 좀 아쉬운 건 있었는데 여기서 더 하면은 더 어마어마하겠다라는 걸 할 수도 그것도 생각을 했지만, 그거는 위치랑 상관이 없다라는 걸 이미 이게 집을 지을 때, 거기서 그 집을 지을 때 이게 느꼈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여기서 더 할 필요는 없다. 이제 가서 마음을 쳐도 된다라고, 가서 마음을 쳐도 되겠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아무 미련 없이, 진짜로 미련 없이 다 웬만한 거 다 버리고 그냥 뭐 그랬었고, 새벽 4시에 거기 아침가리라고 하는 그 골짜기, 그 다음에 대골이라는 데가 있거든요. 대골이라고, 큰 골짜기다라고 해서 대골인데 엄청나게 큰 골짜기, 돌들이 막 바위가 어마어마한 막 그 뭐 집채만한 바위라고 해야 되나, 자동차 크기만한 바위들 막 그 사이 그런 데가 있는 골짜기가 있는데, 거기를 내려오는데 달이 어마어마하게 밝았어요. 그날 달이 얼마나 밝았냐면 그냥 길이 다 쫙 보일 정도로 밝았었어요. 그래서 내려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내려오자마자 거기서 이제 뭐 고속버스 타고 뭐 이렇게 해서 와가지고 딱 도착해서, 그래서 이게 순탄치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오자마자 순탄치 않은 게 뭐냐면, 이 세상 사람들이 나한테 하는 일들, 버려놓은 일들,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내 의식이 가 있는 곳이, 이 격차가 너무 큰 거예요. 그냥 격차가 커도 너무 큰 거죠. 안 맞는 거예요. 얘네들이 행태가 맞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여고부 도로아미 타불이라고, 안 맞으니까 뭐냐면 이 여러 가지 감정들이 그러니까 올라오는데, 이 원신이 생겼을 때 가장 큰 게 뭐냐면, 저도 이제 되게 고생을 했었는데, 원신이 생겼을 때 어떤 가장 큰, 일단은 첫 번째로 감정이에요. 감정인데 뭐냐면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화가 좀 많은 편인데, 뭐 좀 그 어떤 뭐 세상에서 되게 유명한 뭐 뉴스에 나오는 어떤 범죄자나 뭐 이런 거 보면, 우리는 보통 그런 범죄를 이해를 하지 못하죠. 이해를 하지 못하는데 저는 더 이해를 하지 못하죠. 그리고 화가 나는데 어떻게 나냐면, 옛날에는 이게 원신이 발현되지 않았을 때는 그냥 화 한번 나와, 저 나쁜 놈 이러고 마는데, 이게 생겼을 때는 어떠냐면 불이 올라와요, 머리로. 진짜로. 그래서 얘가 열이 나가지고 잠을 못 잡니다. 며칠간. 한 번 화가 나면. 이거 아주 되게 기초적인 건데, 며칠간 잠을 못 자는데, 이거를 해결하는데 진짜 이게 그러니까 언제까지 갔냐면, 며칠간 잠을 못 자고 한 2-3년 정도 지났을 때는 이미 안정이 됐어요. 아무래도 여러 마음에 안 드는 문제나 이런 것도 부딪히면 화가 나니까.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이러면 안 되겠구나라고 해서 가라앉히다 보면 감정이 자꾸 정화가 됩니다. 안 일어나요, 감정이. 일어나면 큰일 나니까. 못 견디거든요, 몸이 못 견디니까 감정을 하나씩 제어하게 되는데, 또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샜는데, 일단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이 원신은 이 상태에서 얘가
밸런스가 에너지 밸런스가 맞는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원신이 얘가 성장하면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최초로 필요한 게 천기예요. 천기. 그러니까 천기는 뭐냐면 얘가 이게 이제 경천기라고 하는데 경천기라는 게 뭐냐면 경천기 이게 가볍고 맑은 기운이란 뜻이야. 가볍고 맑은. 그 이 경천기가 필요한데 경천기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 생명입니다. 여러분의 생명.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얘가 원신이 필요한 게 천기인데 그 중에 하나가 경천기고 가장 가까이 있으니까 얘가 이 생명을 끌어다 가져가 버려요. 원신이. 이게 여러분이 본체거든요. 사실 원신이 본신인데 본체가 육체 에너지를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뭐라고 하지도 못하고 원래는 이게 경천기를 외부에서 이게 천기를 외부에서 끌어와야 되는데 이걸 못해요. 이 사람이 인식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천기를 끌어와야 된다는 걸 인식을 하지 못하는 게 첫 번째 문제고, 두 번째 문제는 얘가 경천기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까 이 원신이 이 천기를 필요로 한다 라는 거를 잘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 원신을 만들었던 예로부터 스스로 원신을 만들려면 지금 제가 고생한 거를 간단히 설명해 드렸지만 그렇게 고생해서 수련해서 원신을 스스로 만든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사실 수련으로 만든 사람이 별로 없어요. 별로 있을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저는 이게 많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좀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또 어쨌든 이렇게 스스로 수련해가지고 원신을 만들어서 처음에 밸런스를 맞았던 사람들이 세상의 여러 풍파를 겪고 세상 사람들의 여러 문제점들을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고 왜 저러지? 왜 이해를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뭐 이렇게 뭐 사업도 하고 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을 뭐 프리랜서를 이제 웹개발도 하고 웹개발도 되게 잘했거든요. 되게 잘했는데 근데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었던 거예요. 제가 팀장 했었구만 했는데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팀장하기 전에 어떤 직장에 들어갔을 때는 이 대표가 제가 잘한다고 막 급여도 6개월 동안에 3번인가 올렸었어요. 6개월. 예, 되게 이례적인 거거든요. 이게 사실은 연봉을 3번 올렸어요. 6개월 만에. 제가 거기 있던 여러 몇 년간 3년간 쌓인 여러 문제들 아무도 못 풀어가지고 쌓여있던 것들을 제가 어마어마하게 빠른 속도로 이걸 다 해결했습니다. 그래서 이 대표는 나를 좋아했는데 그 좋아하는 방식이 뭐냐면 거기 이제 신입으로 들어갔을 때 신입이 아니라 제일 꼬봉으로 들어갔고 다른 일 하다 보니까 전공을 찾아 들어가긴 했는데 가장 아래 직급으로 들어갔어요. 위에 뭐 7년차, 9년차, 뭐 11년차 뭐 이런 애들이 있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저보다 나이가 어리고 팀장 하나만 나이가 같았나?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제가 일을 너무 잘하니까 트러블이 생겼는지 대표랑 있던 팀장이랑 막 싸우고 매일같이 싸우더니 얘는 나가버리고, 그리고 나머지 하나도 11년차도 두리뭉실하더니 딱 나가버리고, 대표랑 무슨 일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한 명 있던 게 9년 차였나? 뭐 이 친구가 임시 팀장을 맡았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한 얘기가 뭐 잘하세요 막 이러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뭐 나름 이 친구는 자기가 내가 아무것도 그러니까 신입으로 들어와서 어리버리타고 있는 줄 알았던 거예요. 사실은 아닌데, 사실은 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해서 일을 다 해결하고 있었는데, 그러니까 대표는 이 신입 팀장이 마음에 안 들었는지 이 회의석상에서 회의할 때 이 친구 뒤로 이렇게 가더니 어깨에다 손을 딱 올리고선 대체 할 줄 아는 게 뭐야? 라고 한마디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안 나왔어요. 그 다음 날부터. 그게 나올 수가 없죠. 면전에서 대표가 그랬는데. 이 대표는 저한테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한테 한 얘기를 한 걸 알고 있으니까 그게 오히려 마음에 안 들어서 저한테 잘해 주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그 행태가 사실 이렇게 멀리서 봤을 때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객관적으로 봤을 때 좋지 않다라고 생각했고, 게다가 얘네들을 그래서 한 명 나오고 팀장 나오고 걔도 나오고 다 나가고 개발자가 다 나가고 디자이너 한 명 남아있고 저 하나 나와있는데 혼자서 얘네들 일을 다 했습니다. 3명 일을. 이런 것도 문제다라고 생각을 했고, 게다가 집에 또 문제가 있었어요 그때. 그래서 이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겠다고 생각해서 그만두게 된 거예요. 이런 식으로 부딪히죠, 세상이랑. 다른 직장에서도 그랬는데 비슷하게 이제 부딪히게 됩니다.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깨집니다. 이게 그러다 보면 밸런스가 깨지고, 지금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길게 했는데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하긴 저도 이제 제가 하산하고 난 다음에 2007년 말에 하산하고 제가 스스로 원신이 확립이 됐다라는 걸,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라는 건 알았는데, 그러니까 원신이 확립이 됐다라고 그러니까 인정한 게 언제냐면 2021년 경이었던 것 같아요. 2021년 그 전까지는 2020년이었나 2021년나 그 전에는 내가 그냥 이상하다, 내가 혹시 죽은 게 아닌가, 혹은 정신이 나갔나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냐면 이 숨을 쉬는데, 그러니까 숨을 분명히 내가 쉬고 있는데 잘 때 이제 숨을 딱 쉬고 있는 게 느껴지는데 옆에서 숨소리가 들리는 것도 아무도 없는데 주 옆에. 이거를 몇 번 느끼고 되게 깜짝 놀랐죠. 그러니까 내가 미치거나 혹은 2007년도에 그때 이제 입사했을 때 죽었거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때 죽었구나, 죽어서 그냥 이것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했죠. 어쨌든 정상은 아니다,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때. 근데 이제 몸이 그러다가 뭐 여러 문제가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 개발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러니까 웹페이지 개발 뭐 이런 것도 그렇고, 뭘 하면 되게 빠르게 적응을 하고 뭐든지 빠르게 적응하고 빠르게 해결을 하는데, 그리고 뭐 몸도, 그러니까 뭐 근육도 금방 생기고 뭐 이런 문제도, 그런 것도 있는데, 근데 또 가끔가다 몸이 어디가 망가지기도 하고 하는 문제가 있는데,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왜 그런지 이해를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십몇 년 동안. 2019년이구나. 그러니까 2019년도 경에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원신이 확립이 됐다. 그때 그러니까 산에서, 그러니까 그때 제가 이제 말씀드리면 이 산에서 마지막 날 수련했을 때 되게 큰 뭔가 있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이거는 이제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징험이라서, 이거는 이제 나중에 다른 분들 수련할 때 그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이렇게 됐을 이런 경험인데 이게 원신이 만들어지는 건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남겨둬야 되기 때문에 말씀 못 드리고, 그런 뭔가 큰 게 있었거든요. 큰 어떤 증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게 있었는데 그거가 원신이 생긴 거였다는 걸 인정을 한 게 2019년도. 그 전까지는 내가 좀 잘못됐구나, 이상하다라고 생각만 했어요, 계속. 그러다가 정말 너무 힘들어가지고 계속 탐구를 하던 와중에 이게 원신이 생긴 거였다라는 걸 그때 알아차린 거예요. 왜 그랬냐면, 이때까지 2007년 이후에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호흡이 일단 그렇게 잘 된 호흡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당연한 게 뭐냐면, 당연한 게, 호흡을 하면 이게 원신을 만들면 원신을 본체로 인식을 해버려요. 딱 내가. 그렇기 때문에 원신이 호흡을 하면 뭐로 막 있어요. 처음에 천기로 호흡하는데 내 생명을 가져다 써버리게 되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호흡을 하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면 안 되니까 얘가 막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당연히 호흡이 안 되죠. 이게 한 가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가장 큰 비밀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이. 이걸 이제 좀 아셨으면 이걸로다가 적용을 해서 여러분의 생명을 구하시면 되고, 일반인들도, 그러니까 원신을 만든 게 아닌 일반인들도 제가 지금 탐구한 바에 의하면 이 그러니까 원신이 발현되기 이전에 그 원신의 핵이 있는데, 그것으로 인해서 이런 비슷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는 것까지 연구가 됐어요, 지금 상태가. 일단 그래서 제가 나머지까지 마저 말씀드리면, 얘는 천기가 필요한데 그 천기가 가장 가까운 게 바로 스스로의 생명이고, 그 생명을 그래서 얘가 쓰게 되고, 그러다 보면 바로 요절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그런 겁니다. 그 이전까지 되게 많은 사람들이 수련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과를 얻어서, 실제로 결과를 얻어서 신선이 되고 막 몇천 년 살고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지 않았던 이유가 바로 이래서 그런 거예요. 여기서 원신이 생기면 그냥 가버리게 되는 겁니다. 자기 생명을 뺏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자기 생명을 쓰지 않고 천기를 끌어다 쓰느냐, 이 부분은 제가 다음 영상 때 알려드릴 건데, 이 부분에 대한 완전한 로드맵이 나왔어요. 제가 지금 이제 오늘이 10월 3일인데 제가 마지막으로 영상 찍었던 게 7월 2일이었거든요 지난번에 영상 찍었던 게. 3달간 한 게 그겁니다. 제가 상태가 어땠냐면, 2019년에 원신이 이 확립이 됐다라는 걸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원신이 확립된 단계에서는 이제 천기를 끌어야 되고, 그 다음에 원신을 키워야 된다라는 것까지는 이해를 했는데,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 뭐 천기를 어떻게 끌어서 써야 되는지 이런 걸 전혀 제가 알 수 있는 정보가 없었죠. 어디 찾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물어볼 수 있는 것도 아니고. 94년도에도 물어볼 데가 없었으니까 당연히 물어볼 데가 없었겠죠. 있으리라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미 이때도. 그래서 그냥 일하면서 정말 힘들게, 그러니까 숨이 안 쉬어지니까 이제 숨이 안 쉬어지고 그냥 내버려 둡니다. 어떻게 하냐면, 이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여러분들도 원신이 있는데 호흡법을 어떻게 되냐 모르겠으면 그냥 이렇게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해결책을 제가 말씀드리기 전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그냥 원신이 있는 상태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돼요.
가만히 있으면 잘 성장하는데 보통은 이제 이 원신이 그러니까 나 스스로다라는 거를 인식을 하거든요. 얘가 나예요. 그럼 얘가 계속 발현이 되기 때문에 점점 제대로 성장을 하는데, 이런 상태에서는 호흡이 어떠냐면 거의 무한대로 막 가요. 그러니까 제가 숨을 쉬고 있는지 안 쉬고 있는지 모르는 상태로 한 10분이고 20분이고 갑니다. 계속. 그럴 때는 몸이 망가지진 않는데 좋아지지도 않아요. 이럴 때는. 왜냐면 이 원신이 가만히 있는 상태에서 얘는 성장 안 하고, 그러니까 성장을 하는데 천기를 끌어오진 않고, 그러니까 천기를 이렇게 끌어오지도 않고 외부에서도 끌어오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가만히 있는 상태에 있기 때문에 원신으로 인해서 좋은 혜택만 봅니다. 그냥 혜택만 계속 혜택을 계속 입어요. 뭐 성장 호르몬이 막 나와요. 잘. 그래서 뭐 운동을 조금만 해도 운동이 엄청나게 잘 되고, 뭐 어디 다친 데 있다, 신경 같은 데 망가져 있다 그러면 치료가 됩니다. 막 가만히 있으면 이렇게 하면 돼요.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근데 몸이 그 어떤 단계에 빠지게 되니까,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몸이 여기서 뇌에서 문제가 생기는 여러 문제들처럼 뇌에서 문제가 생기거나 해서 뇌가 막히거나 이러면, 기가 원래 유동하고 있던 몸 자체는 원래 계속 유동을 하고 있었으니까, 원래 그 이전에 수련했던 그 상태 그대로 가고 있는 거였기 때문에 그냥 가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얘가 머리가 갑자기, 그러니까 뇌에서 그 여러 가지 트라우마 같은 것들이나 아니면 뭐 외부 누군가가 막 사기를 쳤다거나 뭐 이런 일들이 있으면 이걸 이해를 못하니까 화가 나고 아니면 감정이 나고 이런 것도 생기고, 이것도 돌이킬 수 없는 문제들도 또 있어요. 어떤 돌이킬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고들이나 이런 것들 당하게 되면 얘가 화가 나고 답답하고 막 머리가 막히고 열이 나고 하죠. 제가 지난번 영상 때 설명해 드렸던 것처럼 그렇게 되면 이게 잘 유동되고 있던 게 끊어집니다. 걔가 딱 끊어져서 막히니까 몸이 에너지가 새요. 바로 즉각적으로 셉니다. 그래서 망가지기 시작해요. 이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이 원신을 가지고 있던 사람도, 그러니까 예전에 옛날 시대 때 수련을 해서 어마어마한 상태에 올라갔던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텐데, 그런 분들도 이 상태를 넘어가지 못해요. 얘가 망가지니까. 얘가 망가지면 회복이 안 됩니다. 왜냐면 얘를 키워서 얘가 천기를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나눠주기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얘랑 분리가 된 상태예요.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일단 합치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천기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필요하고, 그리고 안에서 얘가 천기를 생명을 빨아들이지 못하게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조치들이 필요해요. 그러면은 얘는 이분은 다시 살 수가 있고, 네 번째로 또 뭐가 필요하냐면 이 분리됐던 걸 다시 운기를 해야 돼요. 돌려야 돼요. 이 로드맵을 만든 게 지난 8월 몇 중순에 이걸 완성했죠.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계속해서 하면서 2019년에 그러니까 2019년에 인정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이 상태라는 거를 이해를 하고, 이걸 다시 운기를 하려고 되게 여러 가지로 발버둥을 쳤습니다. 저도. 근데 발버둥을 잘못 치면 얘가 생명을 빨아가니까 폭삭 늙어요. 수련을 잘못하면, 한 번 잘못하면. 그래서 저도 그 시행착오를 계속 겪다 보니까 지금 여기도 흰머리가, 이게 영상이라 잘 안 보이는데 흰머리가 되게 많이 확 나버리고 막 이랬거든요. 이 과정을 계속 시행착오를 겪다 보니까, 이렇게도 하고 저렇게도 하고 하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이거를 해결책을 찾으려고, 얘를 다시 웅기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려고 되게 연구를 해서 2021년도경에 방법을 하나 찾아냈어요. 이거는 근데 이 방법은 되게 단순 무식한 방법이었는데, 그래서 제가 이걸 찾았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다 이게 모습을 드러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못 찾았으면 못 나왔죠. 이거라도 못 찾았으면. 근데 이게 너무 단순 무식해서 어떠냐면, 이건 호흡 길이가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거. 그리고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그 입산했을 때 큰 어떤 깨달음을 얻은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거는 설명 불가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태였다, 그냥 내가 우주였다, 요렇게만 말할 수 있지, 그 이상은 우주였고, 우주의 과거와 미래, 현재가 모두 나한테 다 있었어요. 전부 다. 그냥 그런 상태였다라고 말할 수 있지, 이걸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면 이 상태 될 거다,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뭐냐면, 마치 골프 선수가 공을 딱 쳐가지고, 내가 뭐 한 1만 미터 거리에서 공을 쳤는데 1만 미터 넘어 있는 여기로 그 홀로 한 번에 들어갔다, 홀인을 해버렸다, 이거를 설명하라라는 거나 똑같아요, 이게. 근데 그 정도 수련이 있어서 어떤 노하우나 아니면은 직감이나 감각이나 이런 거는 제가 어마어마하게 뛰어난데, 이건 설명할 수가 있는 단계가 아니거든요. 너무 단순해서. 그러니까 단순하고 무식해가지고 이 상태로 가야 되는데 여러분이 갈 수가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신을 겪고 나면 감정이 어떠냐면, 어떤 감정이 일어나면 못 견디거든요. 며칠을 잘 못 자요. 2, 3일 혹은 일주일 갈 때도 있어요. 7일 6, 7일 가가지고 고통을 받거든요. 뭐 타는 느낌도 받는데, 그러다 보면 이 감정을 제어를 하겠죠, 완전히. 나중에는 어떠냐면, 제가 그 2007, 8, 9, 10 뭐 이럴 때는 1년에 뭐 한 2번? 3번? 화를 내면 1년에 한 2-3번 정도? 이 2-3번이란 것도 뭐 어떤 화냐면, 이거 뭐 마음에 안 드는 일 보고 소리를 한번 지를 정도, 야 막 이렇게 소리 한번 지를 정도. 뭐 운전하다가 뭐 누가 끼어들거나 이런 거는 진짜 감정의 동요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떤 동요도. 그런 거는. 그래서 한 1년에 한 2-3번 정도 화가 나는 수준이면 힘들어요. 이것도 이 상태면, 원신을 이런 분이 원신을 만들면 한 2-3번은 정말 죽고 싶다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아마. 그러면은 감정을 제어를 못하면 원신 만들면 안 된다라는 결론이고, 그런 상태에서 감정 제어도 되고, 이 감각이 최상태이고, 그다음에 육체적으로도 최고 고조에 이르렀을 때, 그 호흡도 너끈하게 몇 분을 할 수 있을 때,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호흡을 밀어붙이면, 그러니까 진짜 그런 상태에서 최대한도로 호흡을 밀어붙였을 때 겨우 뚫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 무식하게. 그랬던 거고, 이걸로는 도저히 뭐 설명이나 이런 것도 안 되고, 저도 스스로 하기가 쉽지가 않았고 했는데, 어쨌든 일단 한번 뚫어놓으니까 계속 뚫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됐다라고 느꼈었던 거고, 그 다음에 또 다른 방법을 찾아낸 게 2022년도였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맞다. 그러니까 이때, 그러니까 21년도에 발견했던 게, 그러니까 21년도에 발견했던 게, 그 무위를 극까지 올려서 하는 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 어떤 이 이게 내가 인위적으로 정답을 찾을 수 없을 때는 결국에는 이제 무의로 기대서 그 어떤 우주에서 영감을 받아서 해야 되는 방법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했던 게 무의를 극한으로 끌어올려서 완전히 무념무상으로 넘어가서 아주 힘들게 겨우겨우 넘어갔었던 걸로 기억해. 이때는 진짜로 다시 하기 어려울 정도로 다시 이거를 내가 또 그 다음날 또 하려면 이건 뭐 그냥 입산수도를 한번 가는 느낌 이런 거였던 것 같고, 그러다가 2022년 말경이었던가 2022년 말경에 찾았던 게 되게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 이게 이제 단순 무식하게 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고, 이것도 일반인들은 하기 어렵고, 이 단순 무식한 건 뭐냐면 뭐가 필요하냐면 도덕적으로 기반이 좋아야 돼요. 이게 왜 도덕적인 얘기가 나오냐면, 얘가 원신이 자기 명을 가져서 써버리거든. 자기 청기를 가져서 써버리는데, 특히 이 원신,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미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라고 하는 감정이 있으면 그 칼날이 이럴 때 자기한테 갑니다. 그래서 얘가 소모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단순 무식한 방법도 이때는 안 통합니다. 아예. 이거는 뭐 단순 무식을 어떻게 하는지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요거랑 요거는 무의는. 근데 이 단순 무식한 방법도 도덕적으로 완결해야 돼요. 도덕적인 기반이, 거대한 도덕적 기반이 없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이 방법도 여러분한테 설명드리기는 어려웠고 계속 해 나가는 거였었고, 그 다음으로 했던 게, 그러다 보니까 이걸 좀 더 쉽게 하자, 방법을 여러 가지 찾자라고 해서 계속해서 연구를 했던 게, 또 하나 나왔던 게 올해 초였나 작년 말이었나 23년 말경이었나 이때쯤에 방법이 하나 나왔는데, 이거는 또 되게 복잡해가지고 내가 어떤 도덕적 기반이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되게 정교한 어떤 경로를 거쳤어야 되는 거라서 너무 힘들었던 거죠. 이거는 너무 힘들었는데 어쨌든 이 방법으로 이걸로다가 복구를 할 수가 있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망가진 걸 복구를 하고 다시 회복할 수단을 3개를 찾은 거예요. 3가지. 그러니까 이 수단이 있으니까 또 여러 가지 것들을 시도를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제가 시도를 해보고 안 되면 다시 이걸로 복구하면 되니까 이거를 계속 한 거예요. 올해 계속 5월달, 6월달, 7월달까지 계속 이걸 하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여러분한테 설명하기가 어려운 것들이기 때문에 셋 다 안 되겠다 싶어서 지금 7월달부터 다시 또 집중해가지고 수련을 했는데, 그 결과로 어쨌든 이 단순무식이라도 이런 방법들이 있으니까 몸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감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시도했었습니다. 시도를 하다 보면 근데 얘가 제일 먼저 먹는 게 명이에요. 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흰머리가 확 나고, 잘못 시도하면 내장이 망가져요. 다. 이거를 되게 여러 번 겪었는데 아무튼 되게 심각한 상태가 됐었습니다. 그거를 이 몇 달 동안에 또 한 두세 번 겪은 것 같아요. 망가진 거를 완전히, 그러니까 내장이 다시 다 망가진 거 또한 두세 번 겪은 것 같고, 짜잘하게 그냥 명이 줄어든 거, 이 명이 줄어들면 생명이 줄어든 거기 때문에 폭삭 늙어버리거든요. 티가 날 정도로, 수련하고 나면 티가 날 정도로 얘가 가져가 버리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가 계속 연구를 한 게, 7월 달에는 되게 여러 가지 시도해서 되게 많이 여러 가지 시도해가지고 정말
매일같이 시도를 했었기 때문에 뭘 했었는지 잘 다 기억도 안 나는데 대부분 다 비슷비슷했고, 잘못해서 명을 갉아먹고 그러다 다시 이걸로 단순한 방법을 복구를 하고 이걸 반복을 했었어요. 7월달에. 그러다가 8월 11일경이라고 여기다 적어놨는데, 8월 11일경에, 그러니까 완전 이거는 진짜 대박 사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까지 제가 이 40년간 이렇게 40년간 이렇게 오랫동안 40년간 수련했던 것들, 물론 중간에 수련 안 한 적도 잠깐 있었는데 2002년부터 3년 4년간이었나? 잠깐 안 했는데, 뭐 이것도 완전히 안 한 건 아니고 아침 저녁으로는 수련을 했었어요. 집중하고 있었죠. 아, 그리고 97년부터 99년까지 또 수련 안 했었죠. 어쨌든 이 40년간 여러가지 수련하는 것들이 모두 그냥 이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하나의 단계에 불과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로드맵이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발견이 됐었습니다. 이게 8월 11일경이었었던 것 같아요. 8월 11일, 요 올해 문득 이게 떠올랐어요. 이게 문득 떠올라서, 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그 위험 부담을 감수를 하고 시도를 했죠. 시도를 한 게 8월 14일 8월 14일인데 시도를 했더니, 이거를 그래서 8월 14일날 시도를 했더니 되더라고요. 굉장히 쉽게 완전히 새로운 경지로 넘어갔습니다. 이때 8월 14일 넘어간 다음에 그거를 며칠간 검증을 했는데, 이거는 솔직히 너무 어마어마하다라고 해서 제가 이거를 다시 리콜했어요. 다시 되돌렸어요. 다 너무 어마어마해서 설마 이 길로 가야 되는 걸까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다 되돌리느라 또 그동안 이렇게 완전하게 딱 만들어 놨다가 되돌리느라고 얘가 다시 빠져나가면서 또 피드백을 받아갖고 몸이 많이 망가졌어요. 이때 갑자기 폭삭 늙고 정말 힘들었습니다. 이때 그러다가 8월 26일경에 이러다가 이거를 그때 또 매일같이 또 하니까 아침에 하루에 2번 이상 했었거든요. 아침이랑 저녁이랑. 원래 아침 저녁으로 매일같이 수련했었는데, 이게 수련이 그냥 대충 오늘 수련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진짜 각오를 하고 수련하는 거예요. 비상한 각오를 가지고 수련을 계속 하는 겁니다. 몇십 년간. 이게 실제적인 진전이 없으면 이렇게 오랫동안 수련을 못해요, 여러분. 뭔가 이렇게 발전이 확실하게 되고 하지 않으면 이걸 못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걸 계속 느꼈으니까, 계속 발전한 걸 알았으니까 하는 거고, 실제적인 변화가 있으니까 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어쨌든 8월 26일경에 하나의 거대한 로드맵이 펼쳐졌고, 그거를 그래서 완전한 로드맵이 여기서 펼쳐졌었고, 요거를 며칠간 실현을 해서 완성해 9월 1일경이었어요. 이 로드맵으로. 근데 이 이후에 이제 이걸 다시 또 제가 검증을 했죠. 몸이 망가질 거를 감안하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검증했습니다. 이때 나온 로드맵이 굉장히 컸기 때문에 그 로드맵에 맞춰서 다양한 방식을 검증했는데, 기존에 만들었던 어떤 것보다 더 안전했었어요.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그걸 떠나서 여기서 나온 로드맵으로 뭐가 나왔냐면, 그냥 일반 보통 사람들이 생사에 빠지게 되는
생에서 사로 죽게 되는 원인, 그리고 그걸 극복하는 방법, 그리고 원신을 가진 사람들이 죽는 이유가 이거는 죽는 이유는 알았지만 다시 생명을 되돌리는 방법,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전체 로드맵이 여기서 나왔어요. 이때 나왔어요. 9월 1일, 8월 26일부터 9월 1일 사이에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전체 로드맵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이걸로다가 이 전체 맵으로 보통 사람들부터 이 원신을 우연히 가진 사람, 아니면 수련해서 만든 사람 등등 모든 사람들이 다 생명을 얻을 수가 있게 될 겁니다.